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테슬라 모델 X입니다. 모델 X는 2015년에 데뷔한 테슬라의 SUV죠. 모델 S 기반으로 개발이 됐는데 전체 패키징을 보면은 다른 테슬라와 다른 부분이 꽤 있죠. 가장 큰 차이는 팔코닝이고요. 그러니까 2열 도어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팔코닝 타입인데,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테슬라 중에서도 가장 개방감을 강조한 그런 컨셉입니다. 모델 X는 초기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업데이트된 모델 S처럼 라인업이 좀 간소화가 됐죠. 2021년에는 모델 S와 함께 리프레시가 됐고요. 그때 플레드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롱 레인지와 플레드 두 가지가 판매가 되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모델 X고요. 7인승입니다. 기본 가격은 1억 4,306만 원이고요. 모델 3와 Y처럼 X 역시도 S와 상당히 디자인이 흡사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S에서 키를 좀 높여놓은 그런 모습이죠. 전면의 얼굴은 익숙한 테슬라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안팎 디자인을 잘 안 바꾸잖아요. 이 X의 얼굴 역시도 출시했을 때 그 얼굴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른 테슬라처럼 X의 전면 모습도 최대한 장식을 배제한 모습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앞유리의 면적인데, 보통 일반 자동차도 파노라마 루프가 있으면은 밖에서 봤을 때 그게 시각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는 앞유리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앞쪽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 X는 미국에서 미드 사이즈 SUV로 분류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풀 사이즈에 가깝습니다. 일단 전장이 5m가 넘고요. 휠베이스도 3m에 거의 육박하죠.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옆쪽의 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보닛이 굉장히 좀 짧은 편이고 앞뒤의 오배응도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X의 외장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팔코닝이죠. 차문을 모두 닫고 있을 때는 외장 디자인적인 면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은 사실 없는데 팔코닝을 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2열 도어를 열었을 때는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넓어서 2열 승객이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하죠. 물론 도어의 특성상 개폐할 때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후면 디자인도 통상적인 SUV와는 꽤 다릅니다. 이게 약간 좀 쿠페형 SUV 같은 그런 실루엣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SUV에 비해서는 약간 뒤가 좀 더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저게 뒤를 싹둑 자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모델 Y처럼 이 차 역시도 차 크기 대비해서 저 트렁크 리드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뒤에 서면은 실제보다 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리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스포일러인데, 이 스포일러가 얼핏 보면은 저게 조절이 되는 가변식 같은데 고정형이고요. 그리고 SUV 또는 해치백 디자인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리어에 와이퍼가 없습니다. 그리고 Y처럼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고요. 참고로 시승차 이 모델 X는 듀얼 모터인데 이 트렁크에 따로 듀얼 모터 레터링은 없어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앞이 265에 35R 22, 뒤가 285에 35R 22입니다. 보통 앞뒤의 타이어 폭이 다르면은 편평비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앞뒤의 편평비가 똑같네요. 알로이의 사이즈는 20인치가 기본이고요. 22인치는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478km고요. 예, 모델 X의 실내는 모델 S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성이 많은데 테슬라 라인업에서도 이 모델 X 또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전체 패키징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구성이 좀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앞유리의 면적이 넓은 건데,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이 앞유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썬루프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루프, 심지어는 오픈카보다도 이 개방감이 더 커요. 1열은 예를 들어서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쪽에 필러를 잇는 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앞쪽에 시야가 조금 가리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앞쪽에 그 빔이 없고 전체가 통유리다 보니까 전방의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차들과 전방의 시야가 다른 게 좀 특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에 앞쪽에서 해가 뜰 때 그때는 좀 뜨겁긴 합니다. 그래서 1열의 선바이저도 다른 차와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선바이저가 고정되는 위치가 이쪽이고요. 보통 여기잖아요. 근데 개방감을 위해서 싹 없앴고 선바이저를 이쪽에 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해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이걸 떼서 이렇게 쭉 펼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가 자석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려도 되고 또는 움직여서 이렇게 한 이 정도로 가려도 되고 해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선바이저를 이게 펼칠 수가 있는데 길긴 긴데 폭이 아주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정도로 하면은 앞에가 잘 안 보이고 대략 한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를 수납을 할 때는 참고로 여기도 자석입니다. 여기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석이 있어서 여기 딱 타고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차는 앞유리를 비롯해서 전체의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도 그렇죠. 이게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보통 테슬라가 그렇듯이
보닛이 좀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다른 차들 대비해서 좀 넓은 편이고요. 이 차가 좀 유독 넓은 것 같네요. 전체적인 내장재는 꽤 좋은 편입니다. 이것도 다른 테슬라처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잘 안 바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내장재를 좀 좋게 주는 것 같은데,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단단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모델 Y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반면에 필러와 천장 전체에는 이렇게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졌을 때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꽤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차가 오디오가 좀 좋은 게 들어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 필러에도 스피커가 2개나 있어요. 모니터는 17인치 가로형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Y에 비해서 2인치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각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는데, 아무래도 차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다른 테슬라와 동일한데, 아무래도 이 차가 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게 좀 더 메뉴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은 차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 설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는 검색이고, 그리고 컨트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좌우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죠. 참고로 이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동으로 하는 게 되게 많고요. 여기서도 앞뒤에 트렁크를 다 열 수가 있죠. 그리고 도어 잠금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 버튼을 뭐 거의 없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죠. 참고로 여기서 충전 포트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와이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창문 잠금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나 스티어링, 이거는 이제 다른 테슬라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하고 스포크에 있는 볼로 조절을 합니다. 글로우 박스도 여기서 이렇게 열 수가 있죠. 페달 및 스티어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 모드인데, 가속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스포츠, 인세인 3가지가 있고요, 크게. 그리고 드래그 스트릿 모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런치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 3가지가 있죠.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델 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메뉴가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사양이어서 이렇게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밑에 보시면은 각 서스펜션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스펜션의 데이터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차가 거의 없죠. 심지어는 그 컴프레션과 리바운드 댐핑도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차체 가속 횡지도 보여주죠. 서스펜션 댐핑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자동, 스포츠 3가지가 있고요.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승차감과 핸들링을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충전 메뉴이고요. 여기서도 충전 포트를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슈퍼차량 TV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NO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 장치의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은 팔코닝 도어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이 있고 낮음이 있는데, 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러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등화류 관련인데,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잖아요. 이 차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단색이에요. 색깔 바꾸는 게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저 도어 트림과 도어 포켓 이 정도에만 적용이 됐어요. 양쪽에 있는 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2열 쪽에 등이고요. 모델 S처럼 이 차도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이고요. 이게 왼쪽, 그리고 이게 오른쪽. 예, 지금은 세차 모드인데, 이렇게 세차 모드를 딱 실행을 시키면은 창문이 닫히고 자동 도어도 꺼지고, 그리고 충전 포트도 잠기고 그렇습니다. 업데이트된 모델 S처럼 이 차 역시도 이쪽에서 그 기어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뭐 어차피 내연기관도 브레이크 페달 밟아야지 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가장 상단이 P고, 앞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전진이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D로 바뀌고 뒤로 가잖아요.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후진이 됩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게 확실히 상위 모델이어서 모델 Y보다는 이게 화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델 Y와 다르게,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 클릭하면 이게 좀 커졌거든요. 그 또 안 되네요, 이 차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여기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실행이 되고, 한 번 더 눌러야지 공조장치 화면이 뜹니다.
결정적으로 이게 모델 Y와 달리 통풍이 있어요. 3단계. 통풍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콘을 누르면은 요거는 후방 카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누르면은 요런 화면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세부적인 그 메뉴가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여기 한 번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영화관, 아케이드, 토이박스 이런 거는 기존에 다른 테슬라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급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차도 역시도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없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디오 사양은 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의외로 어저께 시승했던 그 모델 Y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오디오 음질이. 똑같은 음원으로 들었을 때. 모니터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S나 Y 등과 동일하죠. Y와는 달리 이 차는 이 키를 여기다 놔야지 인식이 됩니다. 모델 S처럼 기어 셀렉터는 2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 왼쪽에서 하고요. 여기에 지금 비상등만 있잖아요. 여기에도 기어 셀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D로 바꾸고 여기를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PRND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게 계속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게 없어지는데, 어쨌든 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미국 차들 있잖아요. 그거와 그 디자인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가 또 2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커버를 밀면은 여기에 좀 더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 심지어는 이 컵홀더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서 이 공간을 좀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Y와는 달리 이 차 1열의 컵홀더는 여기에 그래도 조그맣게 날개가 있긴 있군요. 센터 콘솔 박스는 이게 커버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막상 열어보면은 실제 콘솔 박스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대체로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가 조금 작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모델 Y보단 크지만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는 지름이 조금 작게 느껴지고, 다른 차들과 또는 다른 브랜드와 비율이 좀 다른 게, 보통은 운전대 스포크가 거의 중간에 있는데 이 차는 중간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모델 Y에 비하면은 이 스포크에 있는 그 버튼 같은 게 수가 조금 더 많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쪽에 있는 볼로 뭐 오디오라든가 또는 아까 사이드 미러 조절하고요. 이거는 보통 오토파일럿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음성 인식이라든가 또는 와이퍼, 그러니까 이런 혼 같은 경우에도 다 여기에 아이콘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하이빔도 이렇게 아이콘으로 처리를 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처럼 해상도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정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래픽들이 움직이는 게 이게 또 굉장히 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주행을 할 때 장애물이 있잖아요, 사방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또 자세하게 또 표시가 돼서 이런 부분은 꽤 큰 장점인 것 같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 실행할 때 저기에 내비게이션도 같이 실행이 됩니다. 모델 X는 전동으로 하는 게 많은데 이 도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요만큼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타고 내릴 때도 타면은 저 문이 또 자동으로 닫힙니다. 기본적으로 문은 전동인데 이 밑에 그러니까 물리 버튼, 이게 고장났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물리 버튼이 레버가 따로 있고요. 시트는 쿠션이 좀 탱탱한 느낌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긴 한데, 확실히 이제 아래급 모델 Y보다는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시트 가죽은 이제 보는 거 대비해서 옷에 닿는 느낌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 차 역시도 기본적인 시트 마운트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모델 X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했는데, 다른 테슬라처럼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리 버튼이 있어요. 모델 X 역시도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내렸을 때 좀 더 스타일리시하긴 하죠. 그리고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도어 트림에도 좋은 소재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전부 검은색이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잘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소재가 쓰였어요. 가죽, 나무, 여기 직물. 그리고 여기에도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시승했던 모델 Y와 이게 생각보다 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모델 X는 앞뒤 도어가 전부 전동식인데 이게 누르는 위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이만큼 열리고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원터치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SUV 형태의 이런 형태의 도어는 또 굉장히 드물죠. 특히 요즘에는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도 이런 형태의 차가 도어가 거의 없고, 처음에는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옛날에 SL처럼 막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살짝 나와서 직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고요. 모델 X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2열의 공간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니에요. 아마 이 차가 뒤에 3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은 뭐 모델 Y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뒤로 미룬 상태고, 앞쪽으로 한 칸 당기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그러면 주먹이 딱 하나 정도 더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뒤로 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버가 조금 많이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당긴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뒤로 그 리클라인 되는 각도가 꽤 큰 편이죠. 이 차는 1열 시트가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높아서 이것도 역시 모델 Y와 거의 비슷한데, 이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 넣으면은 지금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렇게 상하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좌우의 폭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공간감이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것도 모델 Y와 구조가 비슷한데, 보통은 여기 콘솔 박스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이 차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발을 쭉 뻗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 별도 액정이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송풍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차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 차도 1열 보면은 계기판 그 위쪽에서 거기 송풍구가 있거든요. 이 차도 여기에서 송풍구가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2, 3열의 열선 시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열선이 3단계예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 소스고, 이제 아까 1열에서 보신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액정 밑에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요거는 컵홀더고요. 이게 2열에 있는 컵홀더 치고는 여기에 쓰인 그 플라스틱도 꽤 좋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 차가 공조장치 또는 액정까지 포함해서 2열도 편의 장비가 많은데, 의외로 또 1열 시트 뒤에 여기 백포켓이 없어요. 양쪽 모두. 2열은 6대4 벤치 타입인데 모델 Y만큼은 아닌데, 확실히 가운데 시트가 양쪽보다는 폭이 좀 더 좁고 쿠션도 조금 더 탄탄합니다. 그리고 2열 도어의 개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이 밑에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도어가 닫히고요. 확실히 이 차가 다른 차와 이게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좌우의 공간이 넓은 건 맞는데, 그 상단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방감과는 별개로 다른 차 대비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좀 그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양쪽에 이렇게 유리가 있잖아요. 글라스 루프가. 그렇다 보니까 개방감 자체는 꽤 좋습니다. 2열 유리의 면적도 넓은 편이고, 참고로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2열은 딱 이 정도만 내려가요. 그리고 내릴 때도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팔콘 도어가 열립니다. 승객이 3열로 들어갈 때는 2열 시트 이 뒤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들어간 입구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모델 X의 3열 공간은 장단점이 좀 뚜렷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는 괜찮아요. 3열 치고는 시트도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 앞에 보시는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으로 1단계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앉아도 이렇게 이 정도의 무릎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SUV의 3열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무릎 공간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3열 시트는 2열보다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작고요. 그리고 다른 SUV의 3열에 비해서 발 놓는 공간 있잖아요. 이건 약간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래쪽이 이게 약간 좀 경사가 져 있어서, 그러니까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신발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밑에 쪽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3열에서 그 발을 놓을 때 이게 아주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3열 머리 공간이 부족할 것 같잖아요. 또 의외로 부족하진 않아요. 이게 다른 SUV 3열 대비해서 3열 시트가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도 머리와 뒷유리 사이에 주먹이 대략 한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3열의 그 머리 공간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3열 시트를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SUV의 3열은 3열까지 사용했을 때 기본 트렁크 용량이 좀 되게 작은 편인데 이 차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심지어는 이 아래쪽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그러니까 모델 I도 이 아래쪽에 공간이 깊잖아요. 근데 이 차는 더 깊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의 공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3열을 접을 때는 이 어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접히고요. 이렇게 밀면은 접힙니다. 그래서 이 차는 3열만 접어도 뭔가 공간 자체가 확 늘어난 것 같아요. 보통 SUV의 3열은 보통 접어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면은 트렁크 공간이 꽤 커집니다.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거의 완전히 플랫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뭔가 공간 활용성 자체는 꽤 좋지 않나 생각이 돼요. 모델 Y처럼 앞쪽에 트렁크 역시도 열면은 여기 따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더 크잖아요, 모델 I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에 트렁크라고 하죠, 이 용량이 더 크죠. 예, 모델 X는 차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하는 게 많은데, 이 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차에 타면은 만약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요. 소프트 클로징도 있죠. 다만 이렇게 모두 작동될 때 이 소리가 조금 큰 편이죠. 이 차는 앞유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만큼 통유리인데, 그래서 와이퍼를 작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동하는 닦는 영역 자체는 다른 차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뭔가 앞유리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조금 닦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 와이퍼 닦이는 영역 바로 그 위부터는 이게 편과인 것 같아요. 약간 좀 달라져요. 맑은 날에는 이게 좀 더 환하고, 지금처럼 나무 밑에 약간 그늘 있잖아요. 들어오면은 약간 좀 더 검해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도 자동으로 그 인식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키만 딱 인식을 했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면 후진합니다. 지금 따로 그 후진 기어를 넣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정차시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전장부 소리만 요 대시보드 쪽에서 나고,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모델 I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만약에 1단을 키면은 이게 1단의 송풍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에어컨 1단 가동 시에 그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 차는 듀얼 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670마력입니다. 어저께 모델 Y 타다가 바로 이어서 모델 X를 탔는데, 탄 소감은 첫 번째, 이게 승차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저 원래 익숙한 테슬라의 승차감이 이런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단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드가 컴포트, 자동, 스포츠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포트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이게 댐핑이 약간 좀 단단하기도 하지만 그 상하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런 빨래판 구간 있잖아요. 이게 굴곡이 운전자한테 되게 좀 잘 전해지죠. 보통 에어 서스펜션 달린 유럽 차들 타보면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스포티한 차 말고 일반적인 차의 에어 서스펜션 중에서는 가장 좀 단단하게 세팅된 게 아닌가. 또는 보통 에어 서스펜션 하면은 좋은 승차감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보편적으로 좋은 승차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면이 패이고 그럴 때 보면은 굴곡이 다 전체적으로 운전자한테 되게 잘 전해지죠. 그리고 보통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개방감이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이 모델 X는 그런 개방감을 가장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델 X는 좀 다분히 패션카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멋있는 그런 감성, 이거를 위해서 뭔가 실용성은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유리여서 진짜 앞에 잘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볼 여유가 별로 없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고개 돌리면은 하늘 전체가 다 보이니까 이게 그냥 진짜 오픈카보다도 더 개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다만 이게 앞유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해가. 그래서 뭐 장시간 주차할 때 여름에, 또는 해가 저 앞에 있을 때 운전하면은 되게 뜨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차보다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제가 시승기 때 테슬라가 유독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각지대 이쪽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운전할 때 또는 좀 적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회전 반경 역시도 이게 상당히 큰 편인데 제가 보통 미국 차들은 회전 반경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딱 여기서 회전할 때 지금 이만큼이 남는 차가 거의 없는데 이거 저 레인저 랩터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 그냥 뭐 간선도로 이렇게 다닐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좁은 곳에서 시내에서 또는 유턴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사이드 미러가 평면이기도 한데 거울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다른 차들보다 사각지대가 좀 더 있는 편이에요.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도 저기 뒷유리 면적이 작은 건 아닌데 저기 룸미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전면에 넓은 개방감을 위해서 룸미러도 좀 작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저 스포일러가 딱 뒷유리 중간을 딱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저기 옛날에 저 벤츠 C클래스 스포츠 쿠페 저거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룸미러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후방 시야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서스펜션은 기본 컴포트이고 그러니까 컴포트가 말 그대로 가장 부드러운 승차감인데 이게 컴포트에서도 이런 굴곡이 되게 잘 전해지고 약간 좀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로 바꾸면은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큰 건 아니에요. 컴포트와 스포츠의 댐핑 차이가 어쨌든 스포츠로 바꾸면은 조금 더 단단해져서 아무래도 충격이 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요. 보통 스포츠 댐핑이라고 해도 꼭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근데 이 차는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승차감이 조금 더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타본 에어 서스펜션 차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가 주행할 때 뒤에서 이게 잡소리가 많아요. 2열에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고른 노면이잖아요. 이때도 뒤에서 약간씩 뿌직뿌직 소리가 나고 노면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소리가 되게 뿌직뿌직 소리가 나니까 뭔가 그런 소리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차시 정숙성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타이어가 22인치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에서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서 똑같은 조건에서 모델 Y와 비교하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 차가 타이어 소음이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주행 중에 전면의 풍절음은 꽤 적은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키가 있는 차는 특히 앞유리가 통유리면은 뭔가 그 쇠보다는 바람 소리가 더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고속 주행을 할 때도 전면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 꽤 적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인세인이 있는데 컴포트는 말 그대로 가장 마일드한 가속이고요. 근데 이게 말이 마일드지 사실 컴포트만 해도 가속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밟으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부드럽게 또는 이제 끝까지 마일드하게 가속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일상으로 다니는 데는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 가속하다 보면은 전기모터 소리가 볼륨의 차이는 있지만 좀 조그맣게 들리잖아요. 삥 하고. 근데 이 차는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기모터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근데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속력이 빨라지는 건 물론 이 소리가 이렇게 되게 강하게 나죠. 이게 보통 통상적인 전기차들의 가속시 그 소리 고주파음보다 더 강해서 뭔가 그 기계실에서 들리는 고주파음 같아요. 이 차는 저기 밖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껑충하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좀 되게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낮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내리막에서 뭔가 바닥으로 깔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높아서 약간 좀 껑충하긴 한데 그리고 이게 좀처럼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감아주면은 딱 그 차선 안으로 정확히 최대한 이렇게 지키려고 하네요. 이 차가 앞뒤에 모터가 있잖아요. 방금 코너 딱 빠져나올 때 앞쪽의 모터가 좌우로 제어하는 게 좀 되게 유별나게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는 최고 출력이 670마력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속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드래그 스트림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3초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슈퍼카들, 굉장히 빠른 차들이 제로 200이 13초, 12초 이런데 이 차가 바로 그 정도의 가속력을 냅니다. 물론 전기차답게 후반부로 가면은 그 전과는 달리 가속력이 좀 꺾이긴 하죠. 그러니까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모델 S 풀레드 때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드래그 스트림 모드를 여기 이제 터치를 하면은 요 계기판 상단에 최대 성능을 위해 컨디셔닝 중 8분 남음이라고 뜨거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어요. 그때 모델 S 풀레드 때 보니까 어떨 때는 막 10분 넘고 이거 드래그 스트림 모드 하는데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한 6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이 밑에 시타 자세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가장 빠른 가속력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가속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인세인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스포츠만 해도 가속력이 충분히 빨라서 뭘 굳이 인세인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인세인으로 바꾸면은 이제 가속력이 뭔가 컴포트와 스포츠는 대략 한 1.5배 정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것 같고, 반면에 스포츠와 인세인은 아주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인세인으로 하면은 왜 소위 말해서 전기모터 킥다운 하면은 뒤에서 탁 하고 치는 그런 강한 가속감이 있잖아요. 인세인 모드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도 킥다운 하면은 이렇게 흔한 말로 시트가 허리를 민다고 하잖아요. 요추 부분을 이렇게 확 밀어주는 그런 가속감이 있죠. 테슬라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오토파일럿인데, 사용 방법은 기존의 테슬라와 동일합니다. 요 볼을 한번 누르면은 일단 ACC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와 함께 이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기가 차선까지 변경을 하죠. 대략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3km, 2km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차선을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건 좋은데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되게 많거나 또는 이쪽에 차가 애매하게 옆에 있거나 빨리 안 가고, 그럴 때는 얘도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빠지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km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처럼 퇴행이 없으면 조금 나중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빠질 때가 되면은 여기에 차선 변경 필요라고 뜨고요. 따로 뭐 이렇게 조작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향지등이 들어올 때 운전대가 떨립니다. 부드득하고.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게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하죠. 참고로 지금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이 마일드로 돼 있는데, 뭔가 마일드로 해도 그냥 꽤 빨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일드와 그 매드맥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큰 것 같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0m 앞에서 빠지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을 하고, 이렇게 IC에서는 딱 요거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줄이는데, 사실 그 직선을 갈 때와 이렇게 약간 곡선을 갈 때는 이게 그 조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내리막 IC에서는 이게 뭔가 정확히 차선을 지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통의 차들과 다른 게, 보통 다른 브랜드는 저렇게 저 정도의 곡률에서 스티어링 지원이 안 되죠. 근데 이 차는 되니까 거기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 I는 그래도 3개가 있었잖아요. 이 차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고민 안 하고요. 그냥 원페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페달로 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감속량이 되게 크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의 뭐 회생제동 맥스에 가까운 거라서, 물론 이게 속도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감속량이 좀 다르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다 그냥 원페달이고요. 따로 좀 조절한, 나중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원페달 하시면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모델 Y보다는 가속 페달이 가벼워요. 모델 Y는 되게 묵직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원페달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 오른발에 힘이 들어갔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그 오른발 발목에 좀 부담은 좀 적더라고요. 지금은 가속은 인세인, 서스펜션은 스포츠인데, 이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스포티한 세팅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면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모델 Y처럼 프레임레스 도어 치고는 창틀에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는 이쪽에서 삐져나오는 창틀에서 소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 차는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뭔가 괜찮지 않나, 풍절음 줄이는 거에. 그리고 모델 Y처럼 이 차도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에 맞춰서 승차감과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모든 차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아래쪽의 속도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모델 X를 처음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차는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테슬라 라인업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차가 아닌가. 왜냐하면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뭐 거링 또는 팔코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도어를 쓰는 차가 거의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패키징을 보면은 뭔가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멋과 감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요소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보통 이제 호불호가 좀 강하게 갈리고 장단점이 뚜렷한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장단점이 굉장히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유리가 다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개방감은 정말 탁월한데, 그것 때문에 차가 좀 더울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보면은 기술을 되게 급진적으로 과감하게 사용하는 거에 비해 또 이럴 때 보면은 또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들목에서 빠질 때 여기가 40이잖아요. 진짜 굉장히 그 40 이하로, 그리고 이렇게 간선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 X는 이렇게 감성적인 면 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뭔가 또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또 개성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장점은 조금 더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열의 승차감 같은 경우도 보통 1열이 이러면은 2열의 승차감도 대략 가늠이 되잖아요. 2열의 승차감도 확실히 1열 정도의 그런, 또는 1열보다 당연히 못한 승차감이고,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가 좀 단단해서 쿵쾅거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열도 좀 대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2열의 승차감에서도 되게 뚜렷하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열 역시도 이제 보통 차와는 다르게 그 머리 위쪽에 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또 개방감도 되게 있어서 진짜 뭔가 감성적 또는 패션카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ESC 제어가 좀 덜 들어가네요. 제어가 덜 들어가기도 하지만 뭔가 더 적극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밖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스포티하지 않잖아요. 의외로 디자인이 좀 밋밋하고, 그에 반해서 회전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작은 차 모델 Y보다 코너에서 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다른 테슬라처럼 이 ADS도 모델 X의 장점이고요.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 노아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게 간선 도로에서는 꽤 사용하기가 편하고, 이게 실제 사용하기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뭔가 그 신기한 그 와우 팩터라고 하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격 대비 효용성 면에서 괜찮은가 라는 좀 의문이 있긴 하죠. 예, 이로써 테슬라 모델 X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